좀 독특하게 일체 국내 문제 다루지 않는 그런 방송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정말 세상이 이제 광 속으로 변하는데 그런 변화를 좀 읽고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성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이 참 정확하지 않은 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그런 기사들도 자꾸 다루다 보니까 부정확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의 독자들이 되게 이제 진보적 색채가 강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입장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기사들이 꽤 많이 실리네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방송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니까 어떻든 간에 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는 이제 집단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이라든지 소망스러운 그런 방향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좀 줄이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역주행하는 거죠. 역주행하게 되면 이제 그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시대 변화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정직이란 덕목을 인간적인 정직, 공적인 정직, 개인적인 정직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변화도 오도를 하는 거죠. 자신에게 유익하게. 그러면 오판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에 그런 잘못된 선택의 뒤를 따를 테니까 나라 전체가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집단적 선택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죠.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유행에 속지 않고. 시대는 뭐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냉정하게 그냥 자기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한국도 이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도 뭐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화된 그런 부분들을 뭐 체포 구금 그다음에 헌재 판결,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려워질 때 대개 정치화 현상이 많이 나오죠. 사법부가 정치화돼서 안 되는데 정치화되고 경제가 정치화되고 이렇게 정치화되면 정치 원리가 이제 사법부를 지배하게 되고 정치 원리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회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는 길은 거의 뭐 그냥 뭐 예상이 다 가능한 거죠. 사법부의 정치화. 이게 이제 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데 뭐 지금은 이제 한 나라의 모든 부분에 정치화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사업가들은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조가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떠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정치화되니까 주식 투자 자금이 떠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계속 정치화기를 걷게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몇 개월 만에 50조 정도가. 시장의 정치화, 교육의 정치화, 사회의 정치화, 사법부의 정치화, 사법부의 정치화는 아주 심각한 현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하고 달리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변한 걸 잘 모를 겁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경향이 강하니까. 사법부가 정치화되면은 돈도 떠나고 회사도 떠나는 거죠. 사람도 떠나고 한국 정시가 가라앉는 거를 그냥 뭐
무슨 뭐 밸류 오브 해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화 현상의 결과물로서 가라앉는 거죠. 문형배 씨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철두철미하게 한국의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 그 기결이 어디로 가는지가 뭐 다 보이는 거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미국은 상당히 흥미로운 국가입니다. 50개 국가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윗에 아주 간단하게 사업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텍사스는 사업하기에 최고의 주 같다. 베스트 스테이트다. 네바다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용한 것이 바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은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이 법 환경 같은 것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선택했던 여기 델라웨어를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어떤 법률가가 변호사가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는 것을 조언하면은 그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미국은 50개 주기 때문에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 환경이 악화가 되면은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번영이 오래 갈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의 천재들이 많고 혁신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천재들의 능력도 제도가 망가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스마트하고 뛰어나더라도 제도와 정책이 망가지게 되면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은 거거든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주 정부에 약간은 비효율적이지만 주로 잘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의 유산이라 봅니다.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소위 연방 제도를 도입한 것이 후손들에게 남긴 최고의 유산인 거죠. 떠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아마 남미의 전자상거래 회사 중에 하나가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메르카도 리버리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아마 미국 본사를 델라웨어에 두고 있는데 시장 가치가 크네요. 1060억 불 델라웨어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전자상거래하고 그런 파이낸스 분야에서 파이낸스 기술을 굉장히 유명한 회사 모양입니다. 메르카도 리버리 아마 남미에서 출발한 그런 회사 같은데 이 떠날 수 있는 자유 그래도 이런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참 낫습니다. 조선조는 떠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관청이 가렴주구를 하면은 떠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냥 3개월 만에 50조 빼지 않습니까? 미국 전시에 이런 1000억 불 정도가 이런 투자가 됐는데 140조 정도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오늘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가 최고의 메르카도 리브레 주식회사 시가총액이 1060억 달러에 달하는 상장기업이 델라웨어주를 떠나기로 신청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라틴 아메리카의 선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및 금융기술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 디지털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 광고 및 온라인 스토어 솔루션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합니다. 델라웨어를 떠나는 많은 수익원입니다. 델라웨어의 사법부가 상당히 진보화 작용화된 겁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의 이 법 환경이 상당히 투명하고 또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떠나는 것을 오늘 일론 머스크가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 델라웨어의 상법에 대한 그런 불신이네요. 대형 글로벌 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그동안 법인 친화적인 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수많은 미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를 거기에 뒀는데 최근에 델라웨어 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보수 패키지를 무효한 판결을 내리면서 머스크가 이를 강하게 반발해왔고 자신의 회사인 스페이스X나 뉴로링크 법인을 텍사스 등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경쟁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통제 권한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 유일하게 떠날 수 없는 사람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올리면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업가들은 다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떠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동산이기 때문에 금시에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뭐 당시에 이름 한 200년 전에 그 선조들이 여러분들 이 법을 만들 때 연방 제도를 도입한 것이 가장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 천년 자원도 있지만 그건 운이 있어야 되고 좋은 제도를 물려줘야 되는 거죠. 좋은 제도 좋은 법. 그 법과 제도가 망가지게 되면은 뭐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게을렀겠습니까? 조선의 남자들이. 그냥 뭐 돈 좀 벌면 다 여러분들 가렴 주고 하고 관청에 불렀다가 때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그냥 노는 겁니다. 조선조 후기에 뭐 그런 조선을 방문했던 그런 서양 학자들이나 선교사들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 남자들의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제도 때문이었거든요. 제도. 점점 나라가 공동재산 제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국가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가 얼마나 여러분들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좁고 시야가 협소하고 그리고 그런 개인의 사적인 욕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어되지 않고 정치 권력이 무지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냥 고형과 고난의 길로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간단한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모든 데 다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50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다 큰 기업들은 다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수년 내로 더 시간이 더 빨리 여러분들 이루어지겠죠. 울산 공장은 절반 정도 줄어들 겁니다. 내수 쪼그라들고 미국에서 한 100만 대 정도를 생산기지로 옮겨야 되고 그럼 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자동차처럼 내구재 같은 걸 수요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조립 라인을 한국에 가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남양연구소에서 연구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데 생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뭐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보니까 델라웨어가 미국 내 기업법의 표준 스탠다드 전범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기업법만 다루는 특별법원 전문법원이 있어 가지고 기업 관련된
소송은 판결이 빠르고 예측이 가능했던 것들. 투자자 친화적이고 주주 중심의 법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기업들이 델라웨어에 여러분들 본사를 두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기업 친화적인 쪽에서 바뀌게 되니까 그걸 이제 정치화된 사법부. 델라웨어 판결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늘어나게 되고 경영자 보수나 M&A 관련 이슈에서 법원이 기업 면에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판사들이 자기 쪼대로 생각하는 거죠. 판사들이 내가 판결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쪼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쪼대로 가지고 결국 뭐죠, 델라웨어가 경쟁력을 잃어버린, 모든 게 체제 경쟁이니까, 체제 경쟁이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 관세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생산 환경하고 한국의 생산 환경이 체제 경쟁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관세도 때리고 뭐 해운 여러분들 항구 입항세도 때리고 하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나라가 저무는 겁니다. 제도와 체제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주저앉는 거죠. 원래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제도가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부지런해지는 거죠. 후기 조선에 여러분들 한국을 방문했던 서양 관찰자들이 어떻게 한국 남자들이 영국 사람처럼 그렇게 동양권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이 기골이 장대한데 저렇게 여러분들 게으르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게으른 것이 아니고 돈만 모으면 여러분들 데려다가 때리니까 누가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델라웨어, 텍사스, 네바다 보면 텍사스가 여러분들 아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네바다는 뭐 중립입니다. 델라웨어가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뭐 제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고방식을 가져서가 아니고 그냥 진보적 색채, 좌파적 색채로 가게 되면은 주정부든 아니면 나라든 골로 확실히 갑니다. 골로.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뜯어먹는 쪽에 여러분들 초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파적 색채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반시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뜯어먹는 거니까 우리가 남이가에서 뜯어먹는 거니까 뜯어먹으면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뜯어먹는 거죠. 며칠 전에 이런 제주 문제를 제가 언급했는데 제주의 이런들 바가지란 게 뭡니까? 그냥 뜯어먹은 거지 않습니까? 외지인들을 탈탈 뜯어먹은 겁니다. 뜯어서 먹은 겁니다. 뜯어서 먹을 때는 여러분들 해피하죠. 그런데 그 뜯어서 먹는 것이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제학자들은 공유제의 비극, The Tragedy of Commons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무도 재산이 여러분들 형성된 게 없으니까 재산권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함께 나누는 공유제니까 약탈한 겁니다. 외지인이 제주를 방문하게 되면 저마다 여러분들 그냥 덮어서 뜯어먹은 겁니다. 행정관청이 좀 똘똘했으면은 자율규약이라든지 처벌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능력이 한국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려 꽂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뜯어먹고 여러분들 뭐죠 바가지 씌우고 하면 몇 년 갈 줄 알았는데 몇 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것은 거의 영원히 힘든 겁니다. 일 덜 하는 거, 일 적게 하고 이런 많이 뜯어먹는 거,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이러면 오래 될 수 있으면 어느 나라의 사람들 일 적게 하고 뜯어먹는 거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골로 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많이 뜯어먹으시기 바랍니다. 뜯어먹다 보면은 나중에 뜯어먹을 게 없으면은 그때 이제 파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예상이. 사람들은 그냥 현실만 보면 예상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예상을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정치 환경이 이렇게 바뀌니까 한때 여러분들 사업 환경이 좋았던 델라웨어가 계속 정치 환경이 진보적인 색조로 바뀌니까 여기 주비님이 아마 외국에 계신 분 같은데 한국 방문 시에 최고 불편한 점이 부당요금과 바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런 정직하지 않은데 바가지가 어떻게 건절이 되겠습니까? 전부가 다 사기고 조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환경이라는 것은 가장 강물로 따지면 상류지 않습니까? 기원이 썩어 여러분들 비틀어졌는데 하부에 소매점 하는 사람들이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희귀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진보적 색채로 가게 되면 메아리 없는 목소리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배울 수도 있고 독일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 좌양좌하면 진짜 골로 간다 이야기죠. 그리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교역국가에서 좌양좌하면 확실히 망가진다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법원이 이제 불확실성을 준다는 경영자들의 인식 변화. 델라웨어에서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우리가 배움을 놓지 않으면은 오늘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하니까 국내외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가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김문수가 어떻고 이런 안철수가 어떻고 이런 거는 제 안중에도 없거든요. 이미 기울이진 운동장에서 누가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작심하고 오늘은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한국인이 뭘 원하든 관계없이 지 방식대로 질주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정신을 못 차리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 이러면 누가 슬퍼해 줄 것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이런 많이 흘러가지고 세월이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 연배까지 지금 저도 나이가 된 거죠. 부모가 되면 여러분들 부모는 슬퍼해 줄 겁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나 그 부모가 떠나고 나면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없는 거죠. 그걸 깨우칠 때가 되면 이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문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해결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무진장 많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울산 공장의 여러분들 생산 캐파의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옮긴다는 것을 진짜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무역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뭘 먹고 살 것인가 그 점 여러분들 가슴에 이름 새기지 않으면은 그냥 자식들 세대가 엄청나게 고생을 당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노후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아봤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트위터를 들어가니까 X 이태리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후발주자로 세운 XAI라는 그런 이 AI 회사가 만든 최종 상품인 글록이라는 챗봇이 상당히 인기를 끄는 모양입니다. 이탈리아 국기가 여러분 아주 멋지죠. 삼색기 이탈리아 국기가 아주 멋있습니다. X가 지금 이탈리아의
앱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 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가만 보고 제가 이제 챗봇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중에 이제 후발주자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회사가 이 XAI가 만든 글록이라는 그런 AI 모델인 거죠. 물론 이제 많이 사용하기는 오픈 AI사의 챗GPT가 1등이지만 60% 정도 2등은 중국 업체인 딥시크가 아니고 이 X인데 X를 사용할 때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비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는 비교지 않습니까? 계획 경제는 비교가 없는 거죠. 비교는 동전 양면관계로 뭘 뜻합니까? 경쟁이거든요.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를 이긴 다음에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뭘 주로 시킵니까? 비교 없는 세상, 경쟁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없애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뭐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좁고 소견이 여러분들 일천하고 이러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비교 없는 세상, 경쟁 없는 세상, 이거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죠. 오늘 이 문장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슷하구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좋으면은 참 좋다. 참 잘 만들었다. 공병호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태리에 있는 어느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러기 일론 머스크가 2023년 8월 무렵에 시작을 했는데 오픈 AI사가 저만큼 앞서가는 그런 회사였는데 야, 그 2등까지 치고 올라가네. 이거 사용해 보니까 참 괜찮네.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태리에도 많다는 겁니다.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하고 이태리 소비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비자들이란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나고 소비자에게 이런 기쁨을 주게 되면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저는 내가 가진 마음을 하고 비슷한 이태리의 소비자들이 많구나. 물론 오픈 AI사의 챗GPT는 뭐 압도적인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글록이란 모델을 참 좋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어디서 나옵니까? 비교하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경쟁하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진보적 색채의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이 비교를 없애는 겁니다. 경쟁을 없애는 겁니다. 일찍이 여러분들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로서 유명한 하예크 교수가 경쟁이라는 것은 발견적 절차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경쟁이 있어야 좋은 것, 새로운 것, 대단한 것, 훌륭한 것을 디스커버리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쟁이 피곤하죠.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모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 되는 거죠. 한 사회 문화가 경쟁을 찬양하고 경쟁에서 승리한 영웅을 찬양하는 그런 문화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점점 폐쇄화되는 겁니다. 폐쇄화되면 골로 가는 겁니다. 뭐 딴 거 없는 겁니다. 경쟁은 발견적 절차입니다. 경쟁이 없는 문화가 회사를 지배하고 국가를 지배하게 되면 뭐 확실히 여러분들 결론이라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건 골로 가는 겁니다. 아마 딴 대안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여러분 젊은 날 해가 여러분 가방끈이 좀 길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고 여러분 내다볼 수 있는 이론적 도구나 이런 부분에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여러분들 해결 안 하겠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그냥 우연적 사건이 아니고 예상 가능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 이 한 문장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글록은 예, 어떤 다른 회사의 AI 모델보다도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남긴 거지 않습니까? 그치? 예.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사용해보고.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공병호 tv에서도 트위터를 가지고 아마 방송을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여러분들 하버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글을 여러분들 좀 많이 엉터리 글을 써가지고 이제 엉터리 글을 이제 뭐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두 사람이 혁신가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대중들하고 직접 소통을 한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 때는 당시에 트위터를 통해서 하다가 선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은 본인 계정이 이런 폐쇄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죠. 거기에 분발해 가지고 퇴임 이후에 자체 SNS인 트루스 소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직접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레가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만 보면은 그냥 거기에 갇혀 가지고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저도 주류 언론을 탈피해 가지고 본인 방식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레가시 미디어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디어는 말합니다. X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X 때문에 2024년 8월 달에 후발주자로 XAI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소위 AI 전쟁에 뛰어든 일론 머스크가 2위까지 차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X가 제공하는 가장 최신 여러분들 정보 때문에 다른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을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어는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X가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면 X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만 미디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디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 전통 언론들이 죽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 언론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거짓말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써버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X는 미디어인 거죠. 미디어. 그 미디어를 여러분 제가 논평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벗어나야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를 보면 역겨워서 못 보는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시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저하게 안 다룰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방송 때문에 그냥 참조는 하겠지만 거의 가동률이나 열동률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질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칼럼 여러분 써놓은 꼬라지 보게 되면 도저히 뭡니까 기가 찬 거죠. 독립입니다. 아마 오늘이 첫날이 될 겁니다. 오늘은 국내 뉴스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 신문에서 인용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용할 막 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제가 달력에다 딱 메모해 놓은 겁니다. 첫날이라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저와 함께 이렇게 방송을 보내시게 되면 투자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도 떠이고 생각도 깨이고. 기성 언론들 보면 대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들 가능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싫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공개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은 여러분들이 10시간 정도를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시를 더욱더 활기차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삶에서 중요한 시간을 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운전대 안 잡고 여러분들 운전할 수가 있으면 시간을 돌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분께서 공 박사님 조중동 트럼프를 디스하고 시진핑을 띄우기에 바쁩니다. 심정아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게 너무나 보이지 않습니까? 야, 세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엉터리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참 앞으로 깝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들 잘 챙기시고 뭐 세상은 또 가면 또 살 길이 있으니까 오래오래 이런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다. 오토노미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 벌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이 이런 기성 언론에서는 한참 멀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로봇택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테슬라라면 사기를 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회사 이름 공식 문건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테슬라 공식 문건이 있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정말 어메이징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FSD 슈퍼바이저를 사용하려면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자동차 자율주행 상태 하에서 모니터가 필요하지만 출퇴근이나 장거리 운전이 갑자기 훨씬 덜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상당 부분 여러분들 경계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출퇴근 시간이나 장거리 운전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거죠. 러시아와 교통 상황의 지속적인 미세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테슬라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FSD 슈퍼바이저 수준에서도 상당 수준 정도 여러분 부담을 덜어준답니다. 이제 감독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기술이 진보가 되면 편안함과 스타일 그리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로봇택시입니다. 곧 출시됩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공식 문건을 여러분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상태의 여러분들 테슬라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FSD 슈퍼바이저 수준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데 다음번은 세팅을 하게 되면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바로 로봇택시고 로봇택시가 곧 출시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출시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적인 정보입니까? 그죠?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테슬라 주식을 좀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다음 단계에 로봇택시가 곧 출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테슬라의 공식적인 글에 대해서 궁금함을 피력하는 분들하고 여러분 나눈 대화 보시기 바랍니다. Tell me where can I find a robot taxi?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로봇 택시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테슬라가 짧게 이야기하는 텍사스 오스틴.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교통 상황이 상당히 여러분들 복잡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유럽 도시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데서 테슬라를 훈련시킬 테슬라 모델을 훈련시킬 그걸 어떻게 합니까? 특히 러시아와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의 담당자가 문제없습니다. 테슬라의 비전에 테슬라의 비전 기술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박에스틴께서 미국 LA는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주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X를 가지고 많은 그런 방송 내용에도 포함시켜야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SNS는 거의 매일 최근에는 이제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쫙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뭐 한국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광속으로 달리는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봇택시는 텍사스 오스틴에 지금 주행 중이고 그리고 유럽 도시처럼 복잡하거나 러시아어 시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비전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보죠.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FSD 슈퍼바이저드 운전자의 감독 주의가 필요한 단계고 그렇지만 이 기술 상황에서 운전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러시아의 수시로 현대를 조작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없는 주행 경험을 가질 수가 있고 장거리 운전도 훨씬 덜 필요하게 느낀다. 이제 곧바로 로봇택시가 나올 것이고 로봇택시는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안전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제공해 줄 것이고 얼마 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용화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도 공병호 TV를 계속 보며 테슬라 주식이 이번에 빠질 때 조금 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조금씩 여러분들 사서 모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테슬라는 2025년에 2026년 사이에 로봇택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일론 머스크는 2025년 중에 로봇택시 전용 차량 공개를 예고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이 있고 구글이 여러분들 주도하고는 웨이모가 있는데 이거 비교를 제가 한번 찬찬히 해보니까 테슬라 모델이 압도적으로 우수하겠네요. 구글은 고정밀 지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지도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테슬라 방식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기만 보더라도 아 성자가 테슬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냥 기존의 테슬라 모델의 자동차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만 거의 업그레이드 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엄청난 시대입니다. 테슬라 전략은 내 차가 곧바로 로봇 택시가 될 수가 있다. 모든 테슬라 차량은 잠재적으로 로봇 택시가 될 수가 있고 OTA 업데이터로 기존 차량도 계속 진화하게 된다. 지도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테슬라 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적용이 가능하고 구글이 주도하는 웨이모는 지도를 사용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경쟁해서 불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 모델은 테슬라는 하드웨어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팔고 로봇택시 스스로도 이런 벌고 테슬라 하드웨어를 가지면 다 가능한 거죠. 자기가 또 로봇택시의 이런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웨이모는 해당 지역에서만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좀 불리한 거죠. 완전히 서로가 다른 모델을 갖습니다. 확장성과 비용 측면에서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한 거고 누가 잘 비교했네요. 구글이 주도하는 웨이모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화 같고 테슬라는 현실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유튜브 같은 느낌이 든다. 테슬라는 실제 모든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는 AI다. 오늘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X에 남긴 글을 가지고 최신 동향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 역동적인 세계죠. 역동적인 세계. 그래서 국내 사정에 국내 상황에 너무 압도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지만 세상은 진짜 대단한 세상이 된 겁니다. AI가 마치 이런 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식의 대폭발인 겁니다. 그 폭발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델이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탑재가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낙후된 데가 정치권하고 사법부인 거죠. 그 정치권하고 사법부가 현실적인 정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라를 굉장히 퇴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국내 뉴스나 이런 거 거의 다루지 않고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아예 그냥 세상 변화를 한번 다루자. 자, 나라 돈을 뜯어먹는 것은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이런 아픔이라는 것은 사회가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라 이런 부분을 많이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목마름이고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고 훌륭함에 대한 목마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뭉쳐가지고 해먹자 이게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니 공박사님 정의가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부정의가 횡행하게 되면 그 사회가 망하니까. 제주의 여러분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외지인들을 뜯어먹은 거지 않습니까? 부정의한 것이 오래 갈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보가 사방팔방으로 다 해쳐가 이러면 제주를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에서 정의로움을 여러분들 구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제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 열정, 진실에 대한 열정, 훌륭함에 대한 열정,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 정직함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뭐가 생긴 겁니까? 아이 그거 정직이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결국은 뭐죠? 부정이라든지 부정직이 그 조직과 나라를 완전히 덜어먹지 않습니까? 제주위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부정의가 횡행하게 되면 전부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걸 확장하면 그게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정의는 낭비를 제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정의입니까? 정의는 거짓을 징벌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의는 조작을 처벌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입을 다 다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사업도 잘하지만 뭐 사적으로 뭐죠. 뭐 아기를 낳거나 이런 부분에 뭐 세상 기준하고 좀 다르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정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는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밝은 겁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왜 여러분들 TSMC 대만 반도체 계속해서 밀리겠습니까? 내가 삼성전자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밀어볼 때 많이 불성실할 것 같아요. 부정직하고.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에서 이런 뭡니까 화가 난 겁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왜 당신들은 납기를 못 지키나 왜 요령껏 자꾸 뭡니까 설계 문제 있는 것을 해결 안 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냐. 안 봐도 눈에 훤한 겁니다. 안 봐도 개발연대 초기에는 미국 시장을 뚫을 때는 미국의 여러분들 이 상품을 여러분들 수요하는 사람들의 크레임이 걸리거나 하면 여러분 날밤을 새웠지 않습니까? 날밤을 새워서 여러분 해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한 거죠. 야, 저 회사한테 이러면 일 맡기면 그냥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날밤을 새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런 정신들을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예외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 여러분들 암처럼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엑시오스 발열 문제를 여러분 가운데 아니 공박사님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인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책이 뭐 국화와 칼인가 칼과 국화인가 그 책이지 않습니까? 그 학자가 여러분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봤지 않습니까? 일본 안 가보고 일본어를 파악하는 여러분들 글을 써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중에 엄청난 영감을 불러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한 문장이지만 정의는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고 정의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뜯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받아야 될 몫은 10원인데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헤쳐먹을 것인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내가 실망감을 주자는 게 아니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란 게 뭐냐?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고 거짓을 여러분 제거하는 것이고 사기와 조작을 없애는 것이 정의고 정의란 것은 각자가 합당하게 받아야 될 몫만큼을 주는 것이 정의인 겁니다. 그러니 그 정의가 곳곳에서 파견이 된 겁니다. 부정의가 만연된 것을 전부가 다 드러나도 전부가 배운 놈들이 다 이런 힘을 합쳐가 다 덮는 겁니다. 본인들 생각할 때 우리 새끼하고 잘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주에 이런 일부 바가지 이름 씌운 사람들이 우리는 잘 살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것이 그냥 만고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그냥 평판과 신의와 정직을 상실하게 되면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그거를 제주에서 보고 제주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제주가 여러분들 뭡니까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이 한 명 하는데 밑에 여러분들 직원들이 뭡니까 7, 8명이 왜 있어야 되냐. 국회의원 한 명을 유지하는데 25억 30억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야기죠. 그러니 너희들은 죽도록 고생을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거의 평생 동안 여러분 제 손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고 위대한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돈을 버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쓸 것인가 고민하는 인간들이 나라의 지도층을 삼고 있으면 그 나라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주 사람들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주는 한국의 한 단면이지 제주 이야기 아닙니다. 제주 위기는 한국의 여러분들 단면인 거죠. 지금 윤리가 다 상실이 돼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 법을 해석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뭡니까 자기 이익을 극대화 여러분들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끔 공식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 안 쓰는데 혼자 있을 때 그냥 조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오늘 올린 글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가 예산을 삭감을 해 나가니까 낭비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겁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올린 메시지가 반인종주의 교사 리더십을 위해서 1억 불을 포함해서 402개의 낭비적인 DI 보조금을 취소했습니다. 2억 3,300만 달러를 절약한 겁니다. 이게 정의로운 일인 겁니다. 나라 돈을 빼먹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욕을 여러분들 처먹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DI 보조금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보조금으로 2억 3,300만 달러를 절약한 겁니다. 아래에 미국 과학재단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상은 공로 경쟁 평등한 기회 우수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지금까지 성과가 아니고 당신이 소수자니까 당신이 뭐니까 약자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조금도 지불하고 상도 줬는데 그런 걸 폐지하고 이제 성과 메리트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다시 복귀한다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과학재단 국립과학재단은 기간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시상식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여 현재 및 신규 시상식이 우리의 사명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뭔가 하니까 그동안 민주당 정부 하에서 특별한 권리를 많이 제공해 온 겁니다. 여성이니까 우대하고 흑인이니까 우수하고 성소수자니까 우대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오로지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상을 하는 제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정의란 것이 뭐냐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아 정의란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거다. 정의란 것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고 정의란 것은 사기와 함께 갈 수 없고 정의란 것은 조작과 함께 갈 수 없고 정의란 것은 반사실과 함께 갈 수 없고 정의란 것은 거짓과 함께 갈 수 없다. 세상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제주의 위기를 보고 제주 사람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제주의 일부 사람들이 주도했겠지만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당한 몫을 주지 않고 그것을 약탈한 거다. 그 약탈의 이름들 비용 청구서가 오늘날 제주의 여러분들 위기 제주를 가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뜻하는 거다 이야기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끝까지 가겠죠. 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곡소리가 진동하는 그런 시점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정직하지 못하면은 회사든 뭐든 일어설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일론 머스크의 이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정의로움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낭비를 줄이는 거 뜯어먹는 걸 줄이는 거 한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은 10사람이 하는 거 10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름들 뺑뺑이라 이런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돌리는 그게 다
뭡니까 나라가 골로 가는데 이러면 이바지하는 겁니다. 뭐 고상한 여러분들 고담 준론 펼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메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사용 로봇이 아니고 재사용 우주선 우주선 재사용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나사가 주도할 때는 아니 우주선을 한번 쓰고 버리는 거지 어느 인간이 여러분들 우주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껴 쓰는 것 꼭 써야 될 때 쓰는 것 이게 얼마나 이런 대단한 미덕입니까 미덕. 한국 사회 여러분들 빚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껴 쓰는 것 꼭 써야 될 때 쓰는 것 이게 미덕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훌륭한 글레이트니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껴 쓰는 것. 재사용 우주선의 효율성 세상을 바꾸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선을 재사용하게 됐으니까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철학을 배워야 되는 거죠. 종이 한 장도 낭비할 수 전부가 여러분 다 수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정신 못 차리면은 의약품을 여러분들 해외 동포들이 보내줘야 될 상황도 올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들 땅을 파면 나옵니까 1달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달러가 땅을 파면 나오냐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달러를 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달러를 이런 버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쓰는 것도 여러분들 버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일론 머스크가 제 포스팅을 한 것을 인용을 하게 되면은 스페이스X 펠컨 9호는 일요일에 올해의 5번째 NRO 임무를 시작으로 드래곤의 32번째 화물 임무를 시작으로 3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펠컨 9 로켓이 매우 바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며칠 사이에 3개의 임무를 연이어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월 21일 날 일요일 날 올해 5번째 NRO 미션 미국가 정찰국의 위성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4월 22일 날 드래곤 우주선의 32번째 화물 임무를 여러분들 다시 발사합니다. 목적지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월요일 날 4월 22일 날 브랜드 웨건 3 라이드쉐어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 소형 위성을 한 번에 궤도에 올리는 공동 발사 프로그램입니다. 세상을 여러분들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이 도대체 여러분들 며칠 만에 우주선을 몇 개나 쏘는 겁니까? 3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는 24시간에 36시간 이내에 3번의 펠콘 9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사 효율성과 반복 사용성 면에서 스페이스X가 얼마나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나라 일 한다고 여러분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이에 스페이스X는 다 자기 계획에 따라서 뭡니까 이틀 사이에 3번의 이런 우주선을 발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우주선. 엔게디헤나님께서 잘 여러분들 표현하셨네. 그 내용을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가 동의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계열 회사 여러분들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을 탈피해 가지고 오늘 테슬라 이름 자율주행 차를 운전하는
한 사용자 후기가 실렸네요. 자율주행 기술은 거의 완벽함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짐마라는 님이 자동차를 사용한 경험을 올린 겁니다. 그걸 일론 머스크가 읽고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멘도시노까지 자율주행이 해결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곳은 우리의 샌프란시스코 주말 탈출 경로였습니다. 저는 AP와 자율주행 기술의 모든 버전에서 이 경로를 운전하며 점점 더 많은 주행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완벽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진기술을 계속 새 기술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실험을 계속하는 여러분들 고객들이 있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어리 어댑트라는 분들이죠. 초기의 기술을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멘도시노까지 제가 지도를 한번 시간이 있어서 봤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들 같으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멘도시노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한번 메시지 남겨주시죠. Cruising to Mendocino is solved. 그냥 운전대 안 잡고 그냥 자율주행으로 이런 샌프란시스코 집에서 멘도시노까지 갔다 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가장 솔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엉성한 단계부터 FSD 여러분들 슈퍼바이즈드 버전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데 뭐죠? 대한민국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됐지만 아무도 뭡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겁니다. 천재들이 이런 세상을 It's basically perfect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율주행이 여러분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갔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gradually 새 소프트웨어가 이런 출시될 때마다 계속 운전하면서 그걸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But now it's done. 자율주행이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왔다요. 거의 기본적으로 완전히 완벽하다 이야기죠. 얼마나 대단한 세상입니까? 운전대 안 잡는 세상에 오면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 기술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멘도시노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멘도시노까지의 주말 여행 코스가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수년간 같은 루트를 반복적으로 FSD 풀 셀프 드라이빙과 오토파일럿의 다양한 버전으로 주행해왔고 매번 조금씩 황상되는 모습을 사용자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스스로 주행을 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t's basically perfect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멘도시노까지는 약 220에 230km. 뭐네요. 140마일. 패스크레이트 SHU님 고맙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멘도시노까지 여러분들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들 운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하는 제 모습도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짜증나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 선거를 5년 동안 한 겁니다. 내가 멘탈이 좀 강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견딘 겁니다. 건강히. 5년 동안 그 짜증나는 그 부정의한 일을 계속해서 다룬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왜냐하면 넓은 세상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 방침아주 확고하게 제가 정해진 겁니다.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방송을 듣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쪽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서울 대구 거리를 여는 뭡니까? 자율주행으로 다녀온 겁니다. 서울 대구 거리를. 예. 엄청난 거죠. 예.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참 반듯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는 좌파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여러분들 이분이 매트 반 이 SWOL을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매트 반이란 젊은 분이 제가 좌파였는데 예. 제가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파로 살면 좀 우울하죠. 얼굴이. 썰렁합니다. 철진한 바닷가나 여러분들 가을날 풍경이 많이 얼굴에 쓰여 있죠. 그래서 대개 사람을 보게 되면 세계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달 전까지 제 자신이 상당히 여러분들 진보 색채가 강한 좌파 색채가 강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꽤 좌파적 색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CNN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X에서 아블레고 가르시아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출신으로서 이번에 지금 논쟁이 되어 있는 엘살바도르 여러분들 감옥에 추방당한 사람 가운데 논쟁이 됐던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읽은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편견에 경악하게 됐습니다. 레가시 미디어 주류 미디어가 이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나게 됐다는 것.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믿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이제 늦게 깨어난 겁니다. 그거를 관심 있게 읽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포스트를 다시 한 겁니다. 매트 반 씨면 대충 네덜란드계죠. 반 에크. 네덜란드 사람들이 야물죠. 네덜란드 사람들 진짜 여러분 야무입니다. 어제 네덜란드 여러분들 여행기를 한번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조상들이 야물었을까. 야무지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합리적으로 저 척박한 해수면보다 여러분 낮은 지역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라를 저렇게 착실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 쪽 가면은 얼굴도 바뀝니다. 얼굴도 바뀌고 얼굴이 가을 여러분들 모습 철진한 바닷가 모습 이런 게 되죠. 활달한 게 없는 겁니다. 정직함이란 이런 것이. 늦게 깨우친 거죠. 늦게.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 테슬라 주주 가운데 한국인이 유난히 많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은 국가라는 것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출산율이 홍콩이 0.75 합계 출산율이겠죠. 한국이 0.88 타이완이 1.11 그래도 제법 높네요. 2명까지 안 되더라도 일본이 1.30 이제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은 2.1명 정도를 낳아야 되는 거죠. 사망률도 있고 하니까.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과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푸른색이 홍콩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낮네요. 우리하고 홍콩이 거의 경합을 하네요. 노란색이 한국, 붉은색이 일본,
점선이 OECD 평균 그리고 뭐 베트남은 아직도 높네요. 회색. 그런데 2021년부터 2074년까지 좀 높아진다는 건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출산율이란 것은 개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장기적인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경제력에 많이 여러분들 의존하죠. 경제력. 경제력에 많이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임 여성이나 가임기에 있는 부부들이 자기가 사는 그런 장소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된 거죠.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기쁨도 많지만 엄청난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모든 게 좀 안정적이고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기를 갖는 거죠. 애를 갖는다는 것은 책임감하고 바로 수반이 되니까. 어떻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항상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죠. 자, 여기 이제 참 보시죠. 일론 머스크와 빌 에크먼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주 유명한 그런 투자자죠. 빌 에크먼.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X만 가지고 여러분들 방송을 4개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여기 국가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해서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나라 국민들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권을 어떻게 제공하죠? 그게 지방선거든 뭐든 간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정신들이 다 나갔다고 봅니다.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경찰의 중국인을 어떻게 채용해서 사용하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여러분들 중국인 발음이 능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거로 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르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미국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불법 이민자가 들어왔는데 한 정당은 여러분 그거를 추방하는데 굉장히 미적미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투표에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배드맨들이 있는 겁니다. 나쁜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은 항상 나쁜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자기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를 여러분들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냐.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도 참 고민이 많은 겁니다. 얼마나 딱했으면 이런 세계적인 투자자인 빌 에크만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어떤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입국시킬 수 있지만 입국한 불법 이민자를 개별적으로 판결된 사건에 법원이 각 추방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국가는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보존하고 있던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3만 명의 이런 불법 이민자를 내보내야겠다. 법원에 이름 한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3만 명 한 명 한 명을 다 여러분들 심사해야 된다. 개별 사건으로 다뤄야 된다. 그거를 빌 에크만 이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지하냐 이야기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빌 에크만의 여러분들 X 글을 보고 This is the hard truth. 진짜 사실입니다. 진짜 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한국은 독립을 유지하기는 문제가 굉장히 흔들리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가 중국의 복속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기 나라 이름 국경을 지키고 불법 이민자들을 여러분들 추방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나쁜 놈이나 전부 다 뭡니까? 주류 언론들이 나서가 욕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 빌 에크만이 남긴 글을 보고 한 분이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을 때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승인한 것과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위반한 법을 어기는 것은 사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법을 시행하면 의회는 이 사법부 쿠데타를 종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엄을 일으켰는데 그 계엄을 판사들이 뭐죠? 예.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칠워트란 분 글을 읽으면서 한국 상황이 그냥 그대로 떠오른 겁니다.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줬을 때는 대통령이 외쳤던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에 동의한 거다. 그걸 판사가 여러분들 먼저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관이 흔들리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변절도 하고 배반도 하고 배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인 정의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흔들리게 되면은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광속으로 가는 겁니다. 적응하고 준비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수렁 속에 빠지겠죠. 그거를 글록 일론 머스크가 여름 세운 XAI 최신 모델인 글록3 혁신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혁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까 기존 모델보다 5배 낮은 비용으로 최고의 성능을 달성하는 혁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없는 사회, 비교 없는 사회,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그렇게 가면은 그거는 마지막에 막 그냥 확실하게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그죠? 비교 안 하는 사회, 경쟁 없는 사회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확실히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지미 바라는 분 아마 내 생각에는 XAI사에 근무하는 그런 연구원 같습니다. 그걸 다시 이런 포스팅을 했는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X축이 100만 토큰당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투입 이게 여러분들 뭐고 하니까 성과 지능지수입니다. 지능지수. 그러니까 X축은 인풋 Y축은 아웃풋 X축은 투입 산출입니다. 여기 보시죠.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글록3 미니 모델 최신 모델입니다. 최신 모델이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가장 성과가 높게 만드는 겁니다. 산출물인 지능은 높이고 투입물인 비용은 적게 든 겁니다. 글록3 여러분 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5.4 미니 모델 챗GPT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5.3 미니 모델.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 여러분 뭡니까? 세상이 전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죠.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 이렇게 비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걸 없애겠다는 것이 좌파 교육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인 겁니다. 후손들을 엄청나게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 하나가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지금 세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상품과 제품은 출시됨과 동시에 뭡니까? 비교 대상이 된다. 안 망하려면은 목숨 걸고 여러분들 혁신해라 이야기죠. 좌파 교육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험 없는 세상 구현, 경쟁 없는 세상 구현, 비교 없는 세상 구현, 상대적 박탈감 없는 세상 구현, 함께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 구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호소력이 큰 겁니다. 뭐 경쟁 안 한다고, 뭐 비교 안 한다고, 뭐 함께 다 잘 산다고, 뭐 시험 없앤다고 망해라 이야기요. 망해라, 확실히 망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확실히 망해라 이야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딥시크 R1 모델, 딥시크 V3 모델 최신 모델이네요. 비용 대비 성과를 보면은 글록3 미니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안 망하려면은 목숨 걸고 여러분들 경쟁하고 목숨 걸고 노력해라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냥 망하는 거다 이야기죠. 시험 없는 세상 구현, 함께 모두 잘 사는 사회 구현, 경쟁 없는 사회 구현, 비교 없는 사회 구현, 상대적 박탈감 없는 사회 구현, 그냥 망해라 이야기죠.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 나는 대한민국의 좌파 교육감들이 전부 이 그래프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 머리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지면 엄청나게 비참해집니다. 외화 달러를 못 벌면 바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LNG 어디 살 겁니까? 겨울 추운데. 삼성전자 골로 간 다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출의 20% 어디서 구할 겁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상품을 출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 세계 천재들입니다. 천재들이 뭡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계속 제미나이가 밀리지 않습니까? 제미나이가 여러분들 2.0 프레시가 얼마 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비용은 적게 드는데 글록3에 비해가 여러분들 지능이 많이 낮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이게 지금 현재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 전쟁에서 밀리면은 그냥 힘들게 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능을 확장시키는 일과 비용을 줄이는 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지능 과격의 경계를 헤쳐나가는 예술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이성적 모델인 글록3는 법률, 금융, 의료 같은 실제 지식이 필요한 작업에서 뛰어납니다. 글록3 미니는 5배 낮은 비용으로 추론 모델을 능가하여 비용 효율적인 지능을 재정의합니다. 비용은 낮추고 성과는 엄청나게 높인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이야기를 하고 AI 업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곧바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주는. 이런 시대에 뭡니까? 양복 입고 고루한 교육감들이 뭐죠? 진보 교육, 경쟁 없는 교육, 비교 없는 교육, 상대적 박탈감 없는 교육, 시험 없는 교육. 생각이 가난하면
인생이 참 깝깝하게 되죠. 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근로기 여러분들 후발주자입니다. 2023년 11월 3일 날 근록 모델 1, 2024년 8월 14일 근록 2, 2025년 2월 17일 근록 3, 2025년 2월 17일 근록 3 미니, 예. 이렇게 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 목숨 걸고 안 살겠습니까? 주 52시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주 52시간 하면 이게 신제품을 쏟아내겠습니까? 다들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다들 글록3 혁신, 처음에 저희들이 개발 단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혁신이 아주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혁신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놀랍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의 미니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 모델이 좋은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좋을 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글록3 미니는 대학원 수준의 스템 수학 코딩에서 20배 더 비싼 플래그십 모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중의 다른 어떤 추론 모델보다 5배 저렴하고 비용 효율적인 지능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모든 API 응답에 편집되지 않은 원시 추론 추적 전체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숨,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글록3, 제미나이 2.5, O4 미니, 딥시크 전부가 다 비교가 되는 겁니다. 수학 93점, 88점, 94점, 68점, 61점, 3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3 자체가 비교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험이잖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존이지 않습니까? 배들이 불러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부존 자원 없고 영어 쓰지 않고 사회 비효율적이고 사회는 늙어가고 어떻게 살 거냐에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글록3 미니 100만 토큰을 투입해 가지고 아웃풋이 50센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풋은 뭐냐 100만 토큰에 30센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100만 토큰에 이름 50센트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풋하고 아웃풋을 전부 다 이런 정량화하지 않습니까? 정량화.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모든 성과를 다 여러분들 계량화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숫자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법이 밥 먹여주지 숫자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한번 봐라 이야기죠. 이 소위 프로페셔널들이 사는 세계에서 신제품이 나오면은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100만 토큰을 투입하는데 0.30달러가 투입되고 아웃풋이 0.50달러가 나옵니다. 이렇게는 비교를 한 겁니다. 수학 점수는 누가 몇 점이고 전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여러분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방송을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극을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극을 받는 겁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이런 바뀌니 이거 뭐 완전히 은퇴가 좀 그러니까 노땅으로 살든지 아니면 따라가려면은 진짜 여러분들 건강관리자라고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 딥시크 아란이 여러분들 가장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모델 성적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몇 개월 사이에. 불과 몇 개월 사이 글록3 미니가 딥시크 아란을 완전히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누질러버린 겁니다. 사이언스는 79점, 78점, 78점, 71점, 78점.
의료 금융 법률 분야에서 글록3가 압권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글록3는 전문가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까다로운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작업에 뛰어납니다. 금융 의료 법률 분야의 고객들은 다른 어떤 모델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좀 다 나옵니다. 정확도, 글록3, 딥시크 V3, 제미나이 2.5 프로, 100만 토건당 비용, 100만 토건당 수익, 가장 우수한 모델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본인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X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최신 자료, 실시간 X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글록3 혁신 주 52시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런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냥 아예 작심하고 이런 국민의힘이 4.5일제 한다니 그냥 4일 일하시죠. 월화수목. 그다음 노시기 바랍니다. 푹 쉬시고 푹 노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실히 망할 겁니다. 뭐 저는 그냥 훤히 보입니다. 이 젊은 중국계 여러분들 직원이 아마 XAI 주요 연구원 같습니다. 나이 뭐 얼마 됐겠습니까? 지앙 에릭. 지앙 에릭이 올린 글을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포스팅을 한 겁니다. 연구원입니다. 글록3 미니는 귀엽게 들리지만 지구상 최고의 추론 모델입니다. 벤치마크에서 플래그십 다른 모델들을 꺾는 동시에 5배나 더 저렴합니다. 이것이 모두 대규모 어느 모델의 새로운 골드 스탠다드를 설정하며 우리 팀은 여기서 경계를 허물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공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청년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추론 모델을 만들었고 앞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진군하겠습니다.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목숨 걸고 일하지만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글록3는 진짜 최고의 추론 모델입니다. The best reasoning 모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 이런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재들이 뭡니까? 목숨 걸고 일한다.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이번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공개할 리스트는 더 길어지게 될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 버전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달이 아니고 이번 주에 XAI가 여러분들 고친 것이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 배송된 모든 XAI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글록은 이제 인정된 이메일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한정해서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글록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에 텍스트를 편집하고 바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글록은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글록은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글록3와 미니를 API 담아 출시했습니다.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목록을 제공하겠습니다. 매주가 달라지는 겁니다. 매주가. 매주가 이런 달라지는 겁니다. 매주가. 이 천재들이 뭐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 52시간 제도 일하면 안 된다. 52시간 제도 일을 하려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 사장이 여러분들 감방 간다. 뭐 이런 거죠.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어나는 건 법밖에 없는 겁니다. 법이 여러분들 굴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공개한 걸 보니까
글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좀 농담도 잘하지 않습니까? 챗봇 가운데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강화학습을 도입하기 전에는 농담을 잘하는 비율이 이 정도에 머물렀는데 점선 강화학습법을 도입해 가지고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 AI 모델이 농담을 훨씬 더 많이 잘하는 겁니다. 이건 농담 빈도, 이거는 농담 숫자, 그죠? RL이 강화학습법이니까, 그죠? 이렇게 천재들이 여러분들 주 52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에? 주 52시간 내가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주 52시간이면 몇 시간 일을 하는 겁니까? 주 52시간에 이런 경쟁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경쟁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X가 있기 때문에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글록 모델은. 일론 머스크가 X를 잘 산 거죠. 뭐 65전가 줬을 건데 그때 너무 비싸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한 분께서 글록은 가장 똑똑한 AI입니다. AI 모델 가운데 실시간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X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 글록을 많이 쓰는 거죠.